근데 아파트는 너무 비싸요.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나 갖고 싶어하고 보유하고 싶어하는 상품일수록 상승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고 깔리는 지역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위 이제 로또 아파트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얘기겠죠. 로또 맞는 거죠. 성공 투자 전략에는 시장,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가 있다. 2025년 주택 투자 트렌드 따라야 투자 성공한다. 김규정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옷이 굉장히 예쁘시네요. 너무 이제 분위기들이 처져 있으셔서 제가 옷이라도 좀 화사하게 입어봤습니다. 네, 또 모두를 위해서 좀 약간 밝게. 오늘의 주제 바로 트렌드입니다. 주택 투자 트렌드. 이 트렌드 키워드를 한번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트렌드 키워드 5가지 정도 잡아봤는데요. 아파트, 신축, 역세권, 또 고급, 그리고 투자. 이렇게 5가지 단어를 일단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아파트입니다. 국내 주택에 투자하려면 아파트를 사라는 뜻인가요? 네, 뭐 콕 집어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주류 상품이 되려면 그 상품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커서 거래가 활성화돼서 잘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변동을 할 건가, 이게 주류인데 국내 주택 시장의 비중을 따져보면 아파트가 지금 절대적으로 많다는 거죠. 가장 최근에 주택 총조사 2015년도 분을 보면 전국에 있는 주택 1,500만 호 중에 60%가 아파트입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가 대표적인 주류 상품으로 자리를 매겼다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처럼 단독주택이 대표적인 주거 형태였던 국내 주택 시장은 지금 확연히 달라진 상태고요. 그만큼 아파트가 대표 상품이 돼서 누구나 투자하면 아파트를 떠올리고 주로 사고 파는 만큼 투자를 하려면 주류 상품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앞으로 주택 자산을 소유하게 될 미래 수요들이 절대적으로 아파트에 익숙합니다. 이들이 다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서 살고 앞으로 뭐 거주하게 될 신혼집이나 주택 자산도 다 아파트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국내 주택 시장의 이런 흐름을 주도하게 될 주류 상품도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너무 비싸요. 그렇죠.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시장에서 보여주는 흐름은 비싸고 좋은 상품일수록 실제로 자산가치 상승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싸지만 누구나 갖고 싶어하고 보유하고 싶어하는 상품일수록 상승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고, 또 특히 국내 아파트 비중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수요자들이 선택하게 되는 신축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공급이 좀 제한돼 있다 보니 아무래도 희소성 상품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서, 두 번째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두 번째 키워드는 아파트 중에서도 새 아파트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새 아파트가 이렇게 가격이 비싼데도 사람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상품성이 좋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으로 새 아파트들의 상품성이 뛰어나고 비싸더라도 이후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런 상품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동시에는 국내 주택 수요자들의 자산 소유 수준, 그리고 이런 소비에 대한 눈높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또 상품성 자체가 잠깐의 시간 차이가 나도 확확 바뀌기 때문에 계속 새로 나오는 상품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반 주택 수요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아파트 투자 방식이 신규 분양 아파트에 이제 청약을 하시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청약을 통해서 새 아파트 받는 걸 가장 좀 선호하시는데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렇죠. 청약가점이라는 제도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수가 낮은 분들은 사실 받고 싶어도, 당첨이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리하신 분들, 가점이 높은 장기 무주택자분들, 뭐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 또 그리고 특별공급 제도가 있는 뭐 신혼부부라던가 다자녀 가구,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파트 청약을 받는 게 제일 사실 싸고 좋은 아파트를 장만하는 첫 번째 방법이기는 합니다. 특히 20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분양 계획이 연초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1분기에 거의 분양을 못했어요. 뭐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뭐 내부적으로는 청약홈 같은 시스템 변경 작업에 뭐 분양가 상한제 같은 이슈들도 터져서 분양이 다 뒤로 밀린 상태거든요. 청약 쪽에 올해는 트렌드에 맞춰서 신축 아파트 투자를 고려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약이 된다면 소위 이득 본다, 요건데 시중의 아파트 시세보다는 분양 가격이 훨씬 저렴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당첨만 받을 수 있다면 소위 이제 로또 아파트 이런 것들이 그렇죠. 현실화되는 네, 얘기겠죠. 로또 맞는 거죠. 어쨌든 그 청약이 좀 뒤로 밀렸다면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전략은 뭐 있을까요? 일단은 좀 괜찮은 아파트들이 많이 나온다면 가점이 높은 분들은 취사 선택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죠. 그 중에서도 좀 더 상품성이 좋은 거에 청약통장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일반 분양들입니다. 그래서 뭐 개포주공 쪽이라던가 아니면 반포 쪽이나 아니면 방배역 주변이나 뭐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고급 아파트가 많이 나오는 지역의 새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분양 가격이 높기는 하지만 기존 아파트 사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관심들이 높으시고요. 경기도 쪽의 역세권 아파트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아파트 투자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역세권. 이 아파트 투자가 자산 투자 시장에서 대두된 과거로부터 근래까지 1순위로 꼽혀온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역세권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도시 자체가 굉장히 좀 밀집형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각 도시별로도 핵심 상권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역세권 주변으로 지역의 인프라가 집중되고 유동성도 집중되고 당연히 그 주변의 자산 가치도 급등하게 되는 이런 굉장히 컴팩트하게 집약적으로 개발이 되는 도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뭐 상권이든 유동성이든 인프라든 절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역세권 주변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들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가장 이제 수요자들이 중요시하는 게 계속 직주 근접형 주거 형태잖아요. 직장을 좀 더 가깝게 물리적으로 오고 갈 수 있는 것들에 이제 집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대중교통망이 잘 깔려 있는 서울 같은 경우 핵심적인 비즈니스 타운의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아파트들이 계속 강세입니다. 역세권 직주 근접형 아파트가 뜨는 데는 최근에 이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나 사회 활동이 높아진 데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데 맞벌이 부부가 거의 일상화되다 보니까 소위 이제 자녀들을 케어해야 되는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물리적거리 직주 근접형 이런 편의성이 좋은 이런 아파트를 일단 장만할 때 가장 1순위로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성 진출 같은 사회적 변화 그리고 도시의 발전 형태 이런 것들이 전부 영향을 미치면서 역세권이 계속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역세권 같은 것들 인프라 개발되면 기본적으로 땅값이 계속적으로 가치가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역세권이 계속 강점입니다. 최근에 경기도 쪽에 투자하실 때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게 뭐 GTX라던가 신분당선, 신안산선 같은 경기도의 주요 거점 주거 지역에서 서울의 핵심적인 비즈니스 타운에 수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이런 광역교통망이 깔리는 지역 이런 데들의 분양이나 좀 신축형 아파트들이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키워드 고급 주택, 뭐 고급 아파트 이런 거를 보시는 건가요? 근데 요즘에는 단기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비용적으로 그렇게 수지가 맞질 않습니다. 양도세라는 것들이 워낙 중과가 되다 보니까 단기간 사고 팔고를 많이 해서는 실질적으로 남는 차익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산 가치가 큰 대표적인 핵심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면서 목표 수익에 도달해서 최대한 현금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높이는 전략 이런 것들을 쓰시는데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제 좀 자잘한 이런 저평가 주택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대표적으로 리치 시장에서 사고 팔고가 되는 고급 주택에 집중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워낙 높아졌거든요. 리치 그룹들이나 투자자들이 또 원하는 스페이스가 큰 중대형 아파트들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규모도 좀 크면서 가격대가 비싸더라도 고급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수요자 니즈에 맞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품들이 최근에는 오히려 더 주류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 면에서도 이런 것들의 가격 상승폭이 통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을 주도하게 되니까 사실 트렌드로 뜰 수밖에 없죠. 왜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왜냐면 너무 비싸고 고급 주택이면 수요가 약간 좀 제한적이고 수요가 없으면은 가격이 안 오르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제한적인 수요만큼 공급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중대형 이런 고급 아파트들 공급이 그렇게 많이 시장에 풀려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격대를 생각하면 수요도 제한적이지만 공급도 그에 맞춰서 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투자 가치나 이런 가격 상승폭이 그동안 높을 수밖에 없었고 뭐 주요 한강변을 끼고 있는 대표적인 아파트 핵심 주거 지역에 초고층으로 나오는 너무 갖고 싶어요. 고급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단위당 거의 막 1억 원 호가할 정도로 시세가 비싸졌어도 수요는 그만큼 많은 거죠. 물론 절대적인 수요 규모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한적이지만 그 안에서의 수급을 생각하면 여전히 희소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살 사람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금리도 싸고 유동성도 워낙 많다 보니까. 마지막 키워드 투자입니다. 한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유행하기도 했는데 부동산 시장 이미 자산 투자 시장에 속합니다. 투자 대상으로서 아파트를 선별하는 원칙이 필요한데 그런 원칙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얘기를 하면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에 좀 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워낙 집값이 비싸서 내려야 되고 투자나 이런 목적으로 쓰지 않도록 다주택자를 굉장히 지금 이제 규제하는 이런 정책도 쓰고 있어서 투자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쭉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이 이미 2020년 1월 기준으로 9억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자산이고 투자를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많은 자산을 투입하는 만큼 수익이 이제 좀 보전되고 회수될 수 있어야지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투자 관점에서의 아파트 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것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실거주도 중요하지만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아파트를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투자 수익률 면에서 좀 더 유리한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라서 나한테 많은 자산 가치 상승을 돌려줄 수 있는 주택에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살펴봤던 트렌드, 투자 키워드들, 새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 그다음에 서울이나 이런 핵심 주거 지역에 집중하는 전략, 이런 것들에 부합하는 상품만 이제 취사 선택을 해서 투자하고 그것들을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 끼워 넣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아파트가 있어도 이게 현금으로 제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팔아야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잘 팔 수 있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보장되는 지역, 그리고 그런 상품 시장의 것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국내 주택 시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상품 거래 시장이 수도권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을 최대한 벗어나지 않는 이제 대상으로 해서 수요가 계속 받쳐줄 수 있는 지역들. 그러면 국내는 역세권이나 교육 환경이 뛰어나거나 뭐 이런 지역들이 주로 거래가 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수익률을 높이려면 갖고 있는 동안 투입되는 비용도 적어야 되잖아요. 부대 비용들, 뭐 세금이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라던가 뭐 이런 것들 최대한 적게 내면서 갖고 갈 수 있는 전략들을 같이 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는 형이 투자 목적으로 강남에 집을 사고 직장은 충청도예요. 강남에 살면서 충청도로 이제 출퇴근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요즘은 워낙 교통망이 이제 잘 갖춰져 있으니까 사실 그런 지방 지역들도 일일 출퇴근이 가능하시기는 해서 충분히 서울에 투자를 통해서 자산가치 상승률을 보전받으실 수 있다면 써볼 수 있는 방법이고, 실제로 지방 직장이나 거주를 하시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투자하시는 방식이 이미 거의 일상화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런 방식들이 앞으로 점점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에 자산 투자를 집중하는 방식들이 유행할 거라서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신데, 걱정이 되는 건 그분이 매일 그렇게 어쨌든 고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기차라든가 뭐 이런 버스라든가 이런 걸 타고 계속 물리적으로 출퇴근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권장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대표 트렌드 키워드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저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데에는 간단한 산수 능력과 일반 상식만 있으면 된다. 오늘 알아본 이 5가지 키워드들이 상식이 되어서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투자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김규정 연구위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